40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형태든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둘 중에 얘가 훨씬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건자에 매년 나왔으니까 훨씬 복잡하니까. 얘는 워낙 단순하니까 얘는 나오면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답 정해져 있다는 거. 얘는 아침 저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 광역도시계획이 매년 시험 나오고 모의고사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 어느 문제집이든 저거는 모의고사 무조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만 딱 구분하면 답 다 맞히거든. 사실은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학생들이 스스로 그 틀 안에 가둬와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뭔지, 법은 항상 광역도시계획이 뭐냐고, 법을 만들 때는 민법도 그렇고 모든 법은 법적 정의를 두고 난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해놓고 얘에 대한 법적 요건을 만들어 놓고 효과를 둬요. 대리란, 지상권이란, 전세권이란 이렇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란 이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발행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또 어디를 말하고, 이 내용은 뭘 담고 있고, 누가 짜고, 절차 어떻게 거치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바로 광역계획권으로 들어가거든. 이러면 안 되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42페이지에 법대로 얘기할 테니까. 중간에 광역도시계획 또 나오잖아, 그러죠? 여기 뜬금없이 얘가 여기 등장하는 거야.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란 게 뭔지 몰라도 얘하고 광역도시계획 둘 중에 어디가 먼저? 묵비권 행사한 사람들은 왜 그래요? 불리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은 법정에서 하는 거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그렇지.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했더니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먼저 얘를 지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누가 하는지 요구하고, 그러면 장기계획인 저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짜는지 하고, 이걸 자꾸 틀리게 낸다니까요. 29회 시험은 여기서 정답, 28회 시험은 저기서 정답, 이렇게. 딴 것이 정답 처리할 때는 그냥 답이 보여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하고를 뒤바꿔 놓으면 그것은 공부 좀 한 사람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매년 시험 나올 때 같은 놈만 답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 나올 때 그냥 답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시험을 낼 때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그러지. 광역시에 대한 장기 계획은 뭘 말할까? 도시군 기본계획이거든. 이 기본계획 저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땐 또 이제 특별한 분필로 써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이따가 배울 건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별로 짜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광역시라고 나오죠, 지금. 광역시에 대한 장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장기 계획 짜는 게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이라 하는구나. 이제 쉬운 개념부터 정리해 놓고.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저걸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누가 지정하는지가 포인트겠지, 이제. 그러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뭔지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데, 야들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광역시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또 못 들어볼 것까지는. 광역버스는? 갸요? 광역버스는 광역시설 타고 다녀요? 간단하네. 광역이란 말은 넓다? 아주 여러 개의 시군 걸치는 걸 말해요. 광역시설의 대표선수 외곽순환도로. 100번 도로 외곽순환도로 봐봐요.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광역시설을 만들 때 개별 지자체에서는 설치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묶자. 우리나라는요, 왜 저런 제도가 있냐면은 너무 코딱지만한 나라가 맨 놈의 시군이 이렇게 많아.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있었어, 이게. 과천. 이건 내가 항상 예 드는 건데, 의왕. 과천 의왕시, 그 다음에 안양. 이 동네에 들어는 봤죠? 옆에 군포라고 있어, 군포시. 이 코딱지만한 시군이 시가 4개가 돼 있어요. 이걸 하나의 시로 통합하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의 시로 통합하면 주민들은 유리할까 불리할까요? 100번 유리하지. 시장이 4놈이잖아요. 근데 한 놈으로 줄어들지. 시장 봉급 줄 걸 4놈 줄 걸 한 놈으로 주면 되잖아요. 시장 관사마도 4채인데 하나로 줄면 한 놈이면 되잖아요. 운전기사 4놈이 한 놈이잖아. 그 다음에 과천시 의회 의원들 바글바글, 안양시 의회 의원 바글바글 합쳐서 A시 그러면 시의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수도과 다 있는 걸 공무원 줄어들 수 있고 지방세 훨 덜 내고 군포시에서 과천 가려면 2번 갈아타든지 비싼 광역버스 타야 된다고. 같은 시가 되면 같은 시내버스 타잖아요. 근데 왜 안 없을까? 이거 진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자리 없어지잖아요.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개 도시 연결하는 광역시설 하나 있을 거 아니요. 이거 누가 설치할 거냐?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지정해가지고 장기적인 청사진 짜자. 자,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광역계획권부터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41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41페이지 맨 위에 광역계획권 나오죠. 그럼 지정권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광역계획권이라고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논리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 얘를 대상으로 얘네들이 지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중간에 지정 대상 지역 원칙 있나요? 그거부터 찾았나요?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어디를 말한다고요? 제주도래네 또. 제주 특별자치시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충 여러분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 용돈 한 푼 노숙인한테 돈 던지듯이 하지 말고 지금 신경 써서 대답해 주세요.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해요. 앞으로 3,000번 나오니까 쓰지 마요. 거기다가 3,000번 나와. 3,000번. 이 책에 이 두꺼운 책 있죠? 여기 3,000번 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잘 봐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자,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2 이상의 여러 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도 되고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은 맨 위에 이제 드디어 지정권자, 지정목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6줄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거기다 줄치고 마구잡이를 하면 안 돼요. 딱 주어에다만 줄쳐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구문에 따라서 인접한 둘 이상의 이제 또 중복됩니다. 특별시 등등 시군 관할 구역에 전부 동그라미 하고 또는 일부 동그라미 하고 일부를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끝에 문장 줄쳐요. 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 긴 문장을 외워졌나요? 그 문장을 외우는 거 봐봐요. 외워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구? 도지사는 둘 이상의 여러 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다 외웠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거든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거든. 핵심 다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거만 이 사람 빡빡하게 그래. 정답은요.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판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인상도 험한데 너 식구들도 없구만. 한 30년 살아, 30년. 아니야, 너 착하게 생겼네. 15년. 이러면 대간? 그거 안 되지. 엄격하게 면도날처럼 바늘 끝처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사람 건지 저 사람 건지 증거에 입각해서, 그러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봐요. 지금 좀 전에 이거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인데 시도지사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광역계획권을 여기 줄인 건 뭐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거든. 특별시, 광역시장도 지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장관 또는 누구라고? 왜 그러냐? 봐봐요. 특별시 우리나라 몇 개가 있게요? 몇 개가 없어요. 서울 특별시 아니요. 그러죠? 여러분, 특별시민 되기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혜택 받은 선민들이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특별시민 되기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이거 진짜로. 특별시민들은 지방 가면 얼굴 펴나와요. 특별하게. 광역시는 몇 개쯤 되게요, 우리나라? 6개나 돼. 특별시 안에, 제 머릿속에 봐봐요. 광역계획권이란 여러 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특별시 안에 시나 군이 있어, 없어요? 무슨 시가 있어, 여기? 영등포군, 강남시, 그것도 동작시 있어요? 구밖에 없어, 구 25개. 그러니까 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특별시 안에서 시설 만들어. 서울시에서 만들면 돼. 특별시 장기계획, 기본계획 짜면 되잖아요. 광역시에서는 시나 군이 있어, 없어요? 시가 있어, 없어, 시? 너 어디 그런 시가 있니? 인천광역시 무슨 시 있어? 이상하다, 발음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있지.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 광산군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뭐라고 하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광역시 관할구에 있는 군은 제외하고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는 둘 이상 시군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없어. 법적으로 봐요. 누가 지정한다 됐으니까. 좀 전에 문장 외웠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여러 개 시군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럼 문장 외우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 동그라미 하는 거라.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라는 사실은 오케이? 그럼 객관식 별거 이거 아니요? 안 잊어먹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 언제 도지사 지정하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러죠? 근데 시험 봐야 되잖아.
궁금하다가 명석 깔아줘야 내가 명석에서 국거리를 할 거 아니야. 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걸 뒤집어서 시험 내니까 광역계획권이 자,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다며? 여러 개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2번 광역계획권이 도관할 구역 안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에이, 이거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시험에. 잘 봐봐봐요. 둘이 이것도 색깔도 또 다른 걸로 해야 돼. 이거 다 써가네. 이거 독일서 수입해야 되는데. 독일서 올라면 2달 걸려요. 이거 올라면 중요히 비싼 건데.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묶어야 되겠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하면 도지사가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 자, 이제 됐어. 이제 광역도시기 짜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특별한 게 맨 밑에 지정의 요청이 있나요? 자, 거기에 중앙행정기관장 동그라미 한번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걔들 개딸이들은 중요하지 않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한테 가서 끝에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 한마디만. 여러분 허리 딱 펴고 여러분 있잖아요. 허리를 딱 펴고 있잖아요. 아랫배 힘주면 이거 여러분 지금 수명에 15년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150년 산다는 얘기고 120년 산다는 얘기예요. 와, 120년 산다는 거 생각만 해도 허무한 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한 80 넘어가면 이제 손발 들들 떨거든 이제. 그러면서 40년을 더 살아야 돼. 죽지도 힘들어 죽기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그러죠? 그렇다고 일부러 죽어버릴 수도 없고. 그보다 더 험악한 것은 120년을 사는데 30살에 만나가지고 배우자를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술 먹고 두드려 팼는데 90년 동안을 살았다.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마누라한테 내 두드려 맞고 집안 내냄새 다 하고 내 잔소리 듣고 했는데 90년을 그렇게 두드려 맞고 산다. 말이 돼요? 참고 살아야 돼? 그래도 참고 살아야 돼? 마누라 패더라도 좀 뭐 멍은 안 들게 패니까. 자, 허리 딱 펴고 그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어설프게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90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아마 그래 되면 민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민법 개정해서 동일한 배우자하고 35년 이상 산 사람들은 절에 고도로 보내버린다 아마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찬성해요?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아야 돼. 이럴 땐 찬성 안 해도 찬성한다 해줘야 돼요. 그러죠? 두드려 맞고 사는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결혼수행 같은 사람은 진짜 도망도 못 가고 다리 짧아가지고 자, 짧아서 뭐 금방 잡힌대요.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관계 중앙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청할 수 없다고 낸다니까. 진짜 답은 진짜 어이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딱 넘어가면 결론 나온다니까. 42페이지에 중간에 광역도시계 의의는 아까 했잖아요. 밑에 뭐 법적, 성격, 비구속적, 대내적, 그 다음에 이런 말들 있죠, 이거. 아무 읽을 필요 없어요. 가만 냅둬요. 그냥 거서버리지는 말고, 거서버린 거 이게 쫙쫙 막 이렇게. 자, 오른쪽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광역도시계 수립 나오죠? 이거 얘기하는 건 누가 짜는지. 자, 수립의 원칙 해놓고, 국토교통부 시도시장군수는 다음에 따라 광역도시 수립한다. 4개 나오죠. 1, 2, 3, 4.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1번하고 3번을 묶어놓고 2번하고 4번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공부하기 수월해요. 자, 지금 나오는 주제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죠? 아니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사람이지. 아까 지나가는 게 광역계획권 지정한 사람이고, 그러죠?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포인트가. 우리 공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있잖아요. 얘는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의 주체에 행정의 주체고 우리는 행정 처분을 받는
행정의 객체에 그리고 이 과정의 행정 행위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 주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광역 도시계획 누가 짜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1번 시장운수 공동수립이 원칙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관할 시장운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라고 되어 있죠. 3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딱 해도 공법은 몇 년 나오면 그 나온 몇 년들은 꼭 동그라미 해놔야 돼요.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짠대요.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자, 시험 문제는 2번, 4번이 단골입니다.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4번의 니은 보세요. 기억 무시하고. 역시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짠대요? 국토교통부 장관. 감이 와요? 복잡하다 이거 그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만 지정됐대요. 그러면 아까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가 지정하는 거 맞아요. 지정. 그럼 지금 여기 수립하는 거거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1번 나와. 1번. 그러면 누가 짠대요? 관할 시장 군수님들이 공동으로 짠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지정권자가 도지사 아니요. 도지사님 찾아가서 승인 받아야 되거든. 이때는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3번이 뭐라고 했냐면 도지사가 지정한 지 몇 년이 가도록 아이고 왜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오니?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다. 이게 3번이잖아요. 그 다음 2번은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지.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누가 짜냐? 지정된 곳에 시, 도지사인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승인받아야 되거든. 근데 야도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이게 2번, 이게 4번.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정말 추상적이라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예들이 진짜 가장 좋은 데가 서울특별시하고, 특별시는 서울시밖에 없으니까 이게 특자로 좀 써줘야지. 서울특별시하고 얘하고 붙어있는 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실질적으로 좀 알아놔야 돼요. 인천, 서울 붙어있는 경계를 같이 하는 도가 경기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보다 보면 앞으로 대도시란 말이 나와요. 대도시. 대도시라는 것은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고 법적 개념인데 우리가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지요. 외의 시 중에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 대도시로 가요. 그러면 그 시가 50만 넘는지 안 넘는지 대도시인지는 어떻게 하냐? 50만 넘어가면 25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구를 할 수가 있어요. 구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소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자, 경기 광명시는 대도시일까요? 아닐까요? 광명시 무슨 구 무슨 동이 아니고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 하안동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50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는 대도시가 아닐까요? 부천시 원미구, 부평 오정구, 소사구 이렇게 가요. 지금 책임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럼 부천시가 예전에 부가 다 3개였다는 얘기는 75만 넘는데 아직 100만, 86만쯤 돼요. 안양시는 대도시일까요? 아닐까요? 뭐가? 그래, 2개잖아. 그러면 대도시 맞잖아. 그러네. 동안구, 만안구니까 50만 넘는다는 얘기니까 67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시도 대도시란 얘기지. 용인,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이런 데가 무슨 시, 무슨 구로 가요. 걔들을 대도시라고 그래. 자, 그럼 보세요. 부천에 속했는데 인구도 50만 넘고
서울하고 붙어 있고 인천도 붙어 있는 대표시가 어디게요? 부천시. 여러분 부천시가 안 갈 거야. 갈 일이 있어요 또. 갈 일이 있으려나? 맞아. 자, 일단 광명시. 봐요. 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뜨고 있는 시흥시. 자, 잘 봐요. 이 예가 가장 좋은 예예요. 제가 지방 강의를 해도 이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지방에는 특별시가 없잖아요. 광역시도 드물고. 그럼 봐, 이때요. 광명, 부천, 시흥 연결하는 이 진짜 얘들이 바로 제일 좋은데 광역도로 하나 만들어. 근데 광역도로 만드는데 지자체별로 이해관계 다 다르고 재정 자립도도 다르고 인구 비율도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결정적으로 지자체 장이 정당 공천이기 때문에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정당이 다르면 가는 지향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시장은 당나라당 소속이고 그런 게 없는 당 얘기해야 돼요. 부천시는 뚜껑열린당이고 얘는 니 멋대로 당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100년이 가도록 도로 하나 못 만들어요. 이럴 때 세 개 도시를 하나로 묶자 이 말이요. 자,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걸 뭐라고? 자꾸 떠들어야 된다니까. 쉬운 개념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니까. 이럴 땐 누가 지정할 것 같아요? 사람 잡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항상 찬물 한 잔 갖다 놓고 오는 이유가 이 가슴 속에서 욱 올라오거든요. 이게 훅 올라오니까 이걸 찬물로 묻고 이게 불을 끄고. 자, 아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할 것 같으면 누가? 도지사가 하라며요.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만 있으니까 도지사가 지정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질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래봐야 또 딴 생각하니까. 자, 이럴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할까? 이 세 놈이서 같이 짠다고. 해당 시장 운수가 같이 짜라고. 그리고 경기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야가 지정해주니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시장 운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어야. 같이 짤 수 있는데 작년의 문제, 올해 재작년도 문제. 시도지사가 간절히 요청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짤 수는 없다? 야가 답이었어. 왜 없어? 있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것만 예를 들면 안 되니까 강원도래요? 한번 가야지 이제. 이 강원도도요, 저는 내가 봐도 대관령 이 산맥 있잖아요. 오른쪽은 강원도 휴전선이다 치면 고성군,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있을 필요가 없어. 뭐한 놈에 이렇게 시군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속초시, 옆에 강릉, 동해, 삼척 있다 쳐요. 이 네 개 도시 관통하는 도로 하나 만들어. 그런데 언제 누가 만들 거냐 말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개 도시를 하나로 묶고 이걸 뭐라고? 그렇지.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가 몸에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지정할까요? 강원도지사가 한다니까요. 강원도 안에만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지정해줬어요.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이 네 놈이서 같이 짠다고. 그래서 얘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얘가 지정 후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얘가 직접 짤 수도 있다. 욱하고. 자, 얘는 이제 전라북도 쪽으로. 그래서 제가 전주 가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주, 그 다음 옆에가 어디냐면, 김제, 남원, 군산이라고 쳐요, 이렇게.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 네 개 도시를 관통한다면, 네 개 도시 하나를 묶어야 되겠다. 누가 지정할까? 지정은 전라북 도지사가, 수립은 이 네 놈이서 같이 짜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도지사가 지정하고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그럼 야가 욱하고 직접 짤 수 있고, 네 놈이서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자, 시험은 여기까지는 못 푼 거예요. 시험은 저 두 번째 줄에 나와. 자, 봐봐봐요. 경기도 부천 광명 연결하는 도로가 인천까지 연결될 수 있잖아. 인천광역시까지. 인천광역시의 일부하고 경기도의 일부가 같이 묶이잖아요. 광역계획권 묶어줘야지. 누가 지정할까? 그러지.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이걸 묶을 때는 누가 묶으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줘야지. 자, 정해줬으니까 광역도시계 짜야지. 누가 짤까요? 인천시하고 경기도지사가 이 안에들 의견 들어서 같이 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강릉시, 아까 강원도 밑에 경상북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울진, 영해, 영덕, 포항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연결되는 동해안 도로 하나 만들어야 돼. 자, 강원도하고 경상북도가 같이 묶이잖아요. 두 개 도에 걸쳤다는 얘기지.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줘야지. 그러면 광역도시 수립은 두 도지사가 같이 짜란 얘기야. 그리고 누구 찾아가 승인받고? 그렇지. 그리고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이걸 지정하는 놈이 누군지, 이걸 누가 수립하는지 이걸 자꾸 바꿀 때 객관식 내는 사람들은 자꾸 유혹이 온단 말이지. 29에 지난 2달 전에 나온 문제 다 틀린 거. 이거 나왔거든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는 거지. 그러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래요. 아니지.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28에 나온 정답. 시도지사가 아까 얘기했잖아. 간절히 요청해도 간절히 내가 얘기하는 거고. 요청하더라도 장관하고 같이 짤 수는 없다. 이게 답이요. 건재 나온 것들. 얘하고 쟤를 바꿔놓을 때 가장 틀리지 나머지는 틀릴 게 없는 거라. 나오면. 그러면 다시 1번 보여. 그리고 1번, 2번, 3번, 3번 다시 봐야 돼요.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면 관할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라. 그렇게 돼 있죠? 3번. 몇 년이 가도록? 3년. 관할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하라.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라. 그 다음에 5번은 이 짜란 얘기입니다. 4번에 니은. 광역계획권 지정 후 역시 몇 년? 3년 가도록 관할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러면 누가 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런 주제별로 할 때 한두 번 줄치고 넘어가는 공부를 하지 말고 4번이고 5번이고 반복을 해서 내 머릿속에 딱 잡힐 때 그러고 다음 주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후다후다 넘어간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따가 10문제 줄 때 얘들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틀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예외. 요청시 수립재량이란 말 있나요? 수립재량 말이 너무 어려워. 그냥 예외에 넣고 공동수립 가능으로 제목 바꿔버려. 이제 자, 장관,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1번 잘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와 광역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잖아. 이거.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야들이 지정권자 장관하고 같이 짤 수 있어 없어요? 이거 그림이 똑똑 색깔 다르게 다 됐는데 이건 뭐 기억 못할 거 뭐가 있어. 2번도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지정권자인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나 홀로 짜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그러면 지정해 줬을 때 해당 지자체하고 지정권자는 같이 짤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놓고 같이 짤 수 없다고 바꿔놓고.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수립 내용이란 말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얘가 이제 짰을 때 광역도시계획에 담아야 하는 이 내용이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야. 그럼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허리를 딱 펴고 제기 한번 잘 들어봐 봐봐요. 여기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 계획. 뭐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청에서 짜기 때문에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용어를 쓰지 마. 중요한 건 제가 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만 짜는 거야. 일반 주민들이 짜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예외로 일반 주민들도 짜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네버. 절대로 없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계획을 물어볼 때 야도 담는 내용이 있고 얘도 내용이 있고 얘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두 개보다는 얘가 너무너무 중요해. 여건 내용을 물어봐야 되거든. 그러면 얘들 내용 물어볼까? 공법 40문제를 그래 어리버리하게 낼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40문제 중에 수용에 관한 것은 법별로 다 있는데 어디서 수용이 여러 개 나온 줄 알아? 아니, 40개 중에 수용 관련된 거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주제가 여러 개 있지만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걸 물어보지 여기서 내용 물어봐 버리면 이거 물어볼 문제 기회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내용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안 외워도 돼요. 단 한 번도 내용 묻는 문제 나온 적이 없거든. 야는 무시로 나왔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안 외워도 돼요. 그 얘기 하려고. 3번에 그거 한 줄로 줄쳐요. 무슨 시설? 박스 안에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란 말 나오죠. 아까 광역도시계획 제도가 광역시설 때문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단 그 정도만 봐놓고 3번의 밑에 박스 밑에 수립 기준 있나요? 자, 포인트 하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누가 정해준대요? 자, 여러분, 자, 잠깐 하나 포인트. 얘든 누가 짜더라도 기준을 정해준단 말 나오거든. 혹시 지문이 나오면 기준 정해주는 놈은 한 놈이어야 되지. 그래서 시도 조례를 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까지 통화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도지사가 정하면 상급청 국토교통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기준은 세 놈은 다 기준 나오면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아시면 돼요.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세요. 조정은 필요 없고 46페이지 그림 밑에 절차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 맨 밑에 그림 밑에 기초조사라고 있나요? 제목 줄치고 오른쪽에 2번에 공청회 개최 줄치는 거예요. 공청회 있나요? 일단 제목만. 그 다음 3번 밑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라고 됐는데 그 3번 지문은 가로 3번 제목 찾았나요? 오른쪽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지 말고 지방의회의 의견으로 고치세요. 지방의회라고 해야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 된다. 지방의회. 지자체하고 지방의회는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했더니 아까 뭐라 했냐면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며요. 그러면 이 세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광역시설을 어디다가 배치할지 규모는 어떻게 하는지 장기계획 짜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짜려면 현재 모습을 조사를 다 하고 미래의 모습을 제시를 하는 게 장기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역도시계획 얘네들이 짤 때 법은 뭐라고 하냐면 광역계획권의 제반 전체 내용을 조사 측량을 다 하라라고 돼 있어. 그래서 기초조사란 말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 측량을 다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조사를 다 해야 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전체를. 그 다음에 조사 다 끝났으면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이번에 공청회라고 됐잖아요. 자, 주민들의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 들어. 왜? 장기계획이니까. 자, 시험에 광역도시계획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들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돼요. 뭘 열어서? 공청회. 공청회 가서 의견 제출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 하려면 14일 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를 1회 이상 홈피 등에 공고해 주라. 자, 그 다음에 공청회 여는 이유, 주민들 전문가 의견 들으려는 거 아니요? 그 주민들 의견 들었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서 보내서 지자체 행위를 감시하려고 만드는 지방의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최종 수립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 이 말이요. 그럼 봐봐요. 시장 운수가 같이 짠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군의회 의견 들어야 되지.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그러죠? 그럼 봐요. 부천, 광명, 시흥 세 놈이서 같이 짠다. 그러면 각각 조사 청량을 다 해서 공청회 각각 열어가지고 주민들 의견 들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각 부천시 의회, 광명시 의회, 시흥시 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 지방의회는 30일 의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봐요. 시장 운수가 짰을 때는 누구 찾아가 승인받고? 야가 지정했으니까. 시도지사가 짰을 때는 누구 찾아가라고? 그럼 야한테 가서 승인해 주세요 가면 승인 전에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를 다 해야 돼. 이거는 시험에서 그닥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다 거치고 도지사는 시장 운수한테 장관은 시도에 즉 짠 놈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짠 놈들이 30일 이상 열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말이에요. 이런 절차를 정답을 틀리게 낸다. 주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쟤들은 반복하다 보면 틀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런 절차 옛날 달리 순서를 바꿔 그러질 않아. 그렇게 내질 않습니다. 시험에는. 그러면 주로 어디서 내냐? 자주 내는 헷갈리는 게 이거지. 누가 지정할 거냐고, 누가 짤 거냐고, 그러죠? 그게 헷갈리지 뭐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림 밑에 기초조사 제목에 줄 쳤는데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줄 치지 말고 잘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적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쭉 나오잖아요. 그 문단 끝에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줄쳐서 끝에 줄쳐요. 조사하거나 청량을 하여야 한다. 조사 청량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오른쪽 페이지에 공청회 있나요? 자, 공청회 2번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자, 거기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 동그라미, 관계 전문가 동그라미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하며 타당하면 반영하라. 자,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지요? 저기 옛날 기출문제 중에요. 옛날도 아니야. 한 5년 됐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 없다. 야가 답이었어요. 너무 쉽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전문가 의견 안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지문에 무게가 다 있다 이 말이야. 여기는 전문가 의견에 들어가면 틀려버려. 요거 하다 보면 또 야 헷갈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장기 계획이라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뭘 열어가지고 공청회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세 번째 줄 끝에 공청회 예정 며칠 전까지 몇 회 이상 1회 이상 공고해서 와서 깽판 좀 쳐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바로 내려가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나오죠. 1번 시도지사 시장운수가 수립 시 봐요. 시도지사 시장운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어디 의회가 나오잖아. 의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지방의회라고 해야지. 그러죠? 그 다음에 시장운수 의견 듣는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봐봐요. 그 뒤에 문장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자, 아까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지. 그때는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그렇지. 두 개 도에 걸쳤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준다고. 그러면 두 도지사가 같이 짠다고 그랬잖아, 아까. 맞잖아요. 여러분. 잘해라 너. 얘는 죄도 없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얘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총명하게 앉아서 대답도 잘하는데도 누군가 잘못하면 저기서 졸죠? 얘가 욕먹어요. 졸지 마라 이렇게. 자, 잘 봐요. 강원도 경상북도 두 군데를 같이 광역계획권 지정하잖아요. 지정을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장. 지정해줬으니 장기계획 짜줘야지. 이 잔챙이들이 짜는 거 아니라고. 두 도지사가 같이 짠다고 여기 돼 있네,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강원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의견 듣고 이 짠챙이들 시장운수 의견 들으라 이 얘기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같이 짤 때는 시도의회 의견도 듣고 아래 끝들 시장운수들이 있을 거 아니요. 걔들도 의견 듣는다 이 말이요. 근데 야는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자, 옛날 나온 기출문제 또 소개. 자꾸 기출문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알 수 있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다고 시험 나왔어.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 군, 구, 의회 의견을 미리 들으래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막걸리지. 말이 안 되잖아요. 시도지사가 짜는데 왜 시군구 의회를 가냐고. 그렇죠? 강원도에서 짤 때 강원도 의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가야, 의회 가야 되지. 왜 서울시에서 강남구 의회를 가냐고. 그러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지문인데 학생들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려운 거요? 상식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 관할 시도지사를 견제하는 시도의회를 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제? 그럼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짰을 거 아니요? 한 장을 넘겨봤어요. 날짜 이런 건 나중에 가도 되고 48페이지 맨 위에 수리권자라고 또 나오죠 지금. 아까 다 나왔는데 뭐들라 또 나와. 자, 그 다음 5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있나요? 잘 봐요. 1.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지. 높은 놈부터 먼저 나오거든. 자, 기억에 이 문장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 찾아가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니은을 한번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협의심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고 이거 승인 전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하라.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매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내려가서 도지사 승인 나오나요? 시장 군수는 동그라미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도지사. 자, 이제 또 칠판을 한번 보세요. 자, 주어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짰다. 그럼 누구에게 승인받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짰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지. 여기서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자,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지정된 시장 운수가 같이 짠다는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은. 그죠? 그럼 같이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그런데 시장 운수가 협의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 안 되겠다. 도지사님 네 혼자 짜라. 그러면 얘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어. 그랬을 때는 야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을까? 그렇지. 지가 지정권자니까. 그것도 예전에 낸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7번 광역도시계획의 공고 및 열람이라고 있나요? 거기 세 번째 줄 끝에만 일반인이 공고를 다 하고 서류를 며칠 이상 열람할 수 있게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열람기가 며칠? 그러면 여러분요,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졌잖아요. 시도지사가 시도민들한테 30일만 딱 열람케 하고 그 다음부터 끝.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되니 안 되니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구구하게 30일만 딱 열람하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부터 안 돼 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 없을까? 없지. 30일 이상 열람케 했잖아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니까? 그럼 열람 더 이상 안 줘도 안 못하게 해도 돼요. 근데 이놈은 이거 워낙 중요하거든. 30일 이상 열람이 없어요. 왜? 그리고 열람기간에 제척기간 주면 안 돼. 쭉 보게 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50페이지에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나오죠. 좀 전에 여태까지 배운 게 무슨 계획? 자, 그럼 봐봐. 지나갔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
여러 번 했는데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지는 반복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미리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이라며요. 그럼 1단계로 광역계획권은 어딜 대상으로 하냐? 여러 개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컬러풀하네. 언제 장관이 지정하지? 했더니 여러 개의 시, 도에 걸치면.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하면 도지사가. 그러면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었을 때면 이것도 누가 짜냐? 해당 시장 군수가 같이 짜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시장 군수랑 도지사 같이 짤 수도 있고, 단독으로 짜라면 짤 수도 있고. 자, 여러 개 시도를 묶었어. 국토교통부에서. 그럼 누가 짜지? 해당 시도지사가 같이 짜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안 올라오면 야가 직접 짤 수도 있고, 시도지사랑 간절히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 짜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니까 뭘 열어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짠다. 그리고 시장 운수는 주어가 시장 운수가 나오면 도지사, 시도지사가 짰다 그러면 장관 찾아가서 승인해 주세요. 그럼 승인 전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해 주고, 그럼 지역 주민들한테 며칠상 열람시키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명할 때 답이 툭툭툭 보이는 거예요. 자, 기본계획도 의의가 나올 거 아니야. 이제 1번에 의의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맨 끝에 그 줄쳐요. 무슨 계획 수립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기본계획도 짜고 수시로 도시군 관리계획도 짜거든. 둘 중에 서울시에서는 뭘 먼저 짤까? 왜요? 장기가 아니라, 왜냐 했더니 느낌이 그래. 맨 끝에 줄친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문장에 맨 끝에 줄치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 속에는 야가 먼저 짜져야, 그러죠? 얘가 짠단 말 나오잖아. 그럼 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뭔지는 몰라도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지. 야가 여기에 지침이 되니까. 얘는 향도 맨 앞에 등불 두고 나간 놈이라니까 들리 따라가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차차 나옵니다만은 도시군 계획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을 말하는데, 시험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낸다고. 또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대요. 여러분, 저 기본 계획 있죠, 이놈? 이놈하고 광역 도시 계획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할 것 같아요? 야가 더 우선해요. 넓은 개념. 그럼 얘하고 국가계획이란 게 있어. 이거의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할 것 같아요? 그게 힘든데 내가 위에 선 이유가 있겠지. 제일 위에 놈이요. 그 다음 이렇게 간다니까. 이 위에도 지문 나오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포인트 둘. 뭐야?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뭐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야가 지침이 된다. 그러지? 그런 식으로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닥후닥 가는 건 다가 아니라니까. 그러죠? 시간 많잖아요, 아직도. 이제 겨우 1일 초순인데 뭘.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4번 광역도시계획과 관계 있나요? 아이고, 의외로 시험 자주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지문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아니,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밥상머리에 앉아있으면 누가 숟가락 먼저 들어야 돼? 할아버지가. 그 얘기 아니요. 이거 뭘 외우기를. 뻔한 거지. 한번 알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밑에 5번도 봐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면 어디가 우선하고? 그러지. 장기계획 우선이. 봐봐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짜겠지. 서로 불치하다. 그럼 어디가 우선해야 돼? 아까 뭐라고 하냐?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야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광역이. 야하고 국가계획 충돌하면 국가계획. 그런 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대답하면서 암기 안 하고도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문이 떠요. 그것들이. 그럼 답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오죠. 이제 저 도시군 기본계획도 누가 짜냐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 도시군 기본계획도 똑같아요. 광역도시계획 있잖아요. 이놈. 장기계획. 이 절차를 빌려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거든. 협의심의도 똑같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쪽에는 절차 가지고 정답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주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항상 답이 어디서 나오냐? 이놈이야. 이놈.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은. 완전 주워 먹는 거예요. 얘가 좀 헷갈려서 그렇지. 얘가. 그래서 1시간 또 갔으니까 찬물 한 잔 먹고 시간 금방 가요. 2시까지 해야 돼요. 오늘. 그럼요. 공법인데.